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9시 방송은 대한수면연구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수면무호흡과 양압기에 대해 알아볼 시간인데요. 제 옆에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님이시자 또 대한수면학회 회장님이신 양광익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광익입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수면연구학회 방송과 제가 진행 도와드리게 되는데 오늘 조금 말씀해 주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나이를 먹어가지고 뇌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물론 제가 신경과 의사긴 하지만 뭐 이런 자료가 없으면은 네. 또 이거 암기해가지고 발표하기 좀 어려운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비욘디에 주로 이제 수면 무호흡하고 양압기에 대해서 좀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술 마신 날에도 양압기를 해야 하나요? 요렇게 부탁을 하셔서 술 마신 날에도 양압기를 해야 하나요? 요 얘기만 하기에 좀 뭐해서 또 수면 무호흡하고 또 양압기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좀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술이 알코올이 또 이 수면 무호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리고 그 양압기 사용에 있어서 왜 그게 또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술과 수면과 관련된 좀 궁금증들은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지잖아요. 예. 뭐 술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사람도 네네. 있고 술 먹으면 오히려 수면에 안 좋다는 말도 있는데 오늘 좀 그 내용과 더불어서 좀 수면 무호흡, 양압기에 대해 좀 자세히 다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병원에 대해 조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예, 저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올해 5월 7일로 네. 새 병원이 오픈을 해요. 오.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여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한 40년 이제 넘게 있었던 아주 구건물인데 네. 바로 이 건물 바로 뒤에 이렇게 새 건물로 피가 번쩍한데요. 네. 그래서 5월 7일 날 이제 새로 첫 진료를 이제 새 건물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요 앞 건물은 이제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거하고 연결해서 네. 더 한 1,500배드까지 확장할 그런 계획에 이제 앞두고 있고 저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수면 센터로 돼 있지만 네. 수면 뇌 건강 센터로 이제 저희 수면 센터가 새로운 이름으로 또 오픈을 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5월 7일이라고 하셨죠? 예. 5월 7일부터는 저 예쁜 건물에 예. 양광희 교수님을 만나뵐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보시면서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강의 중간중간이나 강의 끝나고 자세한 답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질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면 무호흡이라는 게 뭔지, 네. 왜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을 깨어있을 때 이렇게 우리 상기도,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돼 있으니까. 코랑 입이랑 이게 목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상기도의 근육이 이렇게 깨있을 때는 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숨을 잘 쉬는데 잠이 들면서 이게 상기도의 근육들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좋아지면서 이런 현상 쉽게 이제 그렇게 발생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비만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방, 살이, 예, 그래서 살들이 많이 찌니까 거기 어디에 많이 찌냐면 이게 코 인두 부분이라고 해서 바로 코 뒤에 이쪽에 인두 이쪽에서 많이 하면서 여기 좁아지는 경향이 있고 밖으로만 찌는 게 아니라 안으로도 찌는 그러니까 거네요. 안에서 예, 그렇죠. 여기 안에 살에 이제 그 어떤 지방이 끼고 또 살도 부피가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상기도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네. 이게 정상적인 그 상기도 그 내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좁아지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해부학적인 거죠. 이렇게 턱하고 여기 상악 하악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골격계가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비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턱이 좀 작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또 좁아지는 이런 해부학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게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네. 한 3분의 2는 여기 보면 기능적 요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비욘디 그 구독자분들도 이 우리 의학적인 그 어떤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팬분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너무 좀 쉽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수면 무호흡의 그 기전은 상당히 또 복잡한 그 안에는 그 기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하고만 할 때 말씀을 드렸지 이 비욘드에서는 잘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너무 구독자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너무 쉽다. 네. 좀 더.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이제 수면 무호흡의 다른 이유들까지 어려운 예, 이유들까지 좀 깊은 기전을 네.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보면 상당히 네. 어떠세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저 같죠? 한글만 보입니다. 저산소증, 고탄산혈증 보입니다. 예, 이거 다 영어였는데 한글로 좀 바꾸면서 시간을 좀 썼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반사 있죠, 반사. 이게 각막 반사로 해서 갑자기 물결 탁 날아온다든지 먼저 들으면 우리 박 PD님 어떻게 눈 깜빡거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깜빡거리잖아요. 한 대 치신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어떤 위험에 이 눈을 우리가 보호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 들으면 깜빡하잖아요. 네. 계속 안 깜빡거리면 눈이 손상되는 이런 어떤 각막 반사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반사적 기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은 이 상기도 내각,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안쪽. 네. 그 상기도 여기가 잠이 들면은 이 근육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이 들면은 다 편하게 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상기도 근육도 이렇게 늘어지죠. 네. 져요. 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쪽에 있는 그 상기도 내의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니까 올라간다. 네. 공간이 늘어져서 공간이 좁아지니까 압력이 올라간다. 네. 음압이 올라간다. 네. 이것이 하나의 자극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이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이에요, 일종의. 그 어떤 그 압력의 자극을 받으면 이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그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건 일종의 그 부교감신경 중에 하나인데 저것이 자극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우리가 액티브해지면은 네. 혈압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면 우리가 실신을 하는 그걸 우리가 뭐 미주신경에서 실신이라고 하는데 네. 그 신경의 일부인 상부 후두 신경이 그 자극을 받아 이 압력이 올라갈 자극을 받으면 네. 이것도 하나의 반사 작용인데 여기 보면 설화 운동 신경원에 전달이 돼요. 네. 이건 하나의 말초 신경이죠. 이 설화 운동 신경이 어느 근육에 달라붙냐면은 상기도의 근육을 확장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근육이 현미끝. 이라고 하는 혀 밑에 있는 근육인가요? 그러니까 영어로 제니오 글루스스 머슬이라고 하는 네. 그 근육이 이 상기도 확장시키는 근육을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좁아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적으로 이게 또 열리게.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잠이 들면서 사람이 숨을 그냥 편안하게 쉽게 자는 거예요. 근데 코 골고 수면 무호흡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반사 작용, 즉 상기도의 신경근 기능 조절의 이 기능에 결함이 있는 분들은 저게 작동이 안 되니까 늘어지면서 이런 수면 무호흡이. 그럼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잠이 들면서 이게 근육이 여기가 늘어지니까 공간이 좁아지면서 상기도에 이게 압력이 높아지니까 자극이 돼서 다시 확장해 하고 신호를 보내면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숨을 열리는 거죠. 네, 상기도가. 열리는데 그 열리는 신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길에 네. 어떤 그 어떤 조절 기능 자체가 결함이 있어. 그래서 기능적 문제가 3분의 2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만이 있고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저런 어떤 신경근 기능 조절에 결함이 생기면 더 무호흡이 더 악화가 되겠죠. 수면 무호흡의 3분의 1은 조금 해부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만 3분의 2는 이런 근기능 조절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전이 있는데 그거는 또 아껴뒀다가 다음에 저를 이제 불러주시면 내가 그걸 쉽게 풀어서 또 설명해. 그때까지 이제 비욘디 구독자분들 수준이 더 높아져 있으니까 아마 그땐 가져오셔도 될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상기도의 근육이 어떤 세지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음압이. 그러니까 이 인도 확장근이 또 당겨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야, 벌려 숨 쉬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벌려주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 근육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수면무호흡이 발생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증상, 간단히 뭐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증상이 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그렇게 잠을 자게 되면 네. 사실 깊은 숙면이 방해가 되죠. 할 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좀 써놨어요. 저도 이렇게 다 외울 수가 없어서. 이제 커닝을 네, 대놓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커닝을 대놓고 저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에 졸리고 피곤하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또 이제 무호흡으로 저산소 상태에서 자니까 머리가 맑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띵하고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네. 또 우울하고 피곤하고 그런데 애들하고 놀아야 되고 어디 가야 되니까 짜증나고 신경적으로 좀 될 수 있고 네. 물론 기본적으로 천성이 선하신 분은 그러지 않을 텐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네.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렇고. 근데 여성은 남성보다 좀 달라가지고요. 여성은 오히려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그런 소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불면이나 또 이렇게 우울, 악몽, 이렇게 가슴 두근거림 수면 중에 그런 걸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혹시 좀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근육에 그런 네. 아무래도 여성은 이제 어떤 그 팻 그다음에 어떤 남성보다 그런 어떤 근육의 볼륨 뭐 이런 것들이 좀 덜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또 폐경 후 여성들은 좀 얘기가 좀 달라요. 또 양상이 달라지나요? 네, 그 젊은 여성 폐경 전은 아무래도 근육의 볼륨이라든지 어떤 지방층이나 이런 것들이 남성하고는 다른데 폐경 후에는 또 여성들이 이제 체중이 급격히 그렇죠. 증가하고 네. 호르몬 변화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증상 대표적인 것들도 있지만 남성과 여성도 또 다르게 나타나는 거 네.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증상이 그래서 어떤 네. 사람이 아까 이제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로 어떤 사람이 잘 발생을 하냐면 당연히 비만 말씀드렸고요. 네. 뭐 비만은 하지 않은 분보다는 비만한.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이를 이제 드시게 되면 근육의 어떤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상기대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니까 더 잘 늘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남자 그리고 여기 폐경 후 여성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네. 근데 이 폐경 여성은 이 폐경 시점을 이후로 해가지고요. 그 수면 무호흡의 발생률이 남성보다 더 따라잡는 그 폐경 이후부터는 네.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가족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기도의 신경근 조절 기능이 그런 건 아무래도 좀 물려받잖아요. 사람이 어떤 체형이라든지 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제가 어떤 이제 전문적인 어떤 유전학적 이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그런 어떤 성향은 이제 봤기 때문에 코 고시는 게 말랐다 하더라도 네. 저도 사실은 좀 크게 비만해 보이지는 단순해 보이시는데요? 저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저도 상당히 수면 무호흡이 심한 양압기 15년째 사용하고 있는. 오래 사용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코 고시고 제 동생도 수면 무호흡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향, 상기도의 어떤 그런 어떤 신경근 조절의 어떤 그런 기능이 어떤 성향을 이제 담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서구는 네. 수면 무호흡이 이게 비만한 환자들이 사실은 더 많고 그런데 이 동양인은 어떻게 보면은 비만은 덜한데 네. 서구하고 이 유병률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이 동양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이 유전적 경향, 가족력 그런 어떤 기능적 어떤 그런 부분의 요소가 더 크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만한 서구하고 저희 동양하고 뭐 유병률의 차이는 거의 비슷하다. 원인은 다르지만 좀 유병률 자체는 똑같다, 예,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이 되는 게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코골이가 좀 심하신데 저 어릴 때 안 그래도 좀 나이가 들수록 말랐는데도 이렇게 조금 코골이도 심해지고 좀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심해지더라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네. 드시면서 어떤 근육의 어떤 탄력성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감소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해서 네. 근육의 탄력을 계속 젊음을 유지해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증상이나 원인들이 있었는데 네. 얼마나 본인이 수면 무호흡이 심각한지 좀 판단하는 척도도 있나요? 그래.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
또 잘생긴 오늘의 그 어떤 주제가 알코올 섭취. 알코올 섭취죠. 빨갛게 섭취. 네. 예. 알코올 섭취. 뭐 이렇게. 그다음 해부학적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입이 큰 사람. 아, 입이 큰 사람이 더 많이 예. 생기나요? 아무래도 이 혀 자체의 구조가 아무래도 이제 상기도 이 혀도 하나의 상기도 이루는 구조물 중에 하나. 그러니까 혀 뒤에서 뿌리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해부학적으로 이제 상기도가 좀 좁아질 수가 있는. 이게 저혀예요, 저혀. 아, 교수님이요? 예. 이게 제가 어느 교과서에도 제가 실었는데 그 모델을 섭외할 수 없으니까 직접 제가. 그리고 보면 우리 박 PD 있는데 보세요. 그 박 PD는 목젖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목젖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네. 예. 저기 입천장인가요? 예. 입천장이 그대로 보여요. 목젖이 보이질 않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숨모입이 잘 생긴다. 저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오, 진짜 안 보이죠? 혀가 엄청 큰 느낌이에요. 크고 네. 입천장 저 목젖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로. 근데 우리 박 PD님은 잘 보이시니까 저기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이러면 좀 이렇게 입만 벌려봐도 본인이 수면무호흡이 잘 생기는 해부학적 구조인지 아닌지를 간단히라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네, 그 맞습니다. 어떤 척도라고 하는 거가 요 스탑 뱅 이런 재밌지 않아요? 스탑 뱅. 뱅 이렇게. 왜 스탑 뱅인가요? 저희 영어인데 네. 저 써져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코골이 게 스노우링, 피곤한 타이어드 티, 수면 무호흡이 관찰되는 그리고 혈압이 블러드 프레셔,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그다음에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데 저희 한국은 30 이상. 30 이상. 예. 저희 서구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나이가 50세 이상. 그 목둘레가 남성인 경우는 목둘레 43인치, 여성은 41인치 이상 큰 분들. 그다음에 남성. 이 8개 항목 중에 3개 이상이면 중등도, 5개 이상이면 아주 고위험. 그러니까 3개 이상이면 이분은 수면 무호흡의 위험군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 PD님도 한번. 사실 제가 들으면서 해봤는데 전 3개더라고요. 저는 코골이가 있고 좀 만성 피로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전 남자니까요. 이렇게 3개. 중등도. 중등도. 이제 약간 중등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선별 어떤 설문지죠. 교수님 혹시 몇 개신가요? 이미 수면무호흡이 또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코 골고 피곤하고 관찰되고 그거 없지만 BMI는 아닌데 50세 이상이고 남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전 고위험이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또 수면무호흡이 실제로 있기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40대부터 양압기를 썼으니까요. 네. 41. 네. 그러니까 그때로 따지면은 나이만 빼고 해도 4개니까 중등도에서 4개 이상이니까 4개가 되니까 중등도 후반이었겠네요. 그럼 이런 게 조금 위험도가 높다면은 네. 좀 미리미리 관리를 하거나 좀 검사를 받아봐야 그렇죠. 된다는 수면당 검사를 받아서 네. 확진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좀 그래도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중등도니까 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피곤하시니까. 저희는 좀 자주 피곤하고 낮에도 네. 피곤할 때가 많아서 한번 저도 나중에 수면다운 검사 한번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 잘 생기는지까지 알아봤는데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제 양압기가 오늘 메인 또 주제 중 하나잖아요. 네. 어떻게 좀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종류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수면무호흡 치료는 수술, 구강 장치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양압기. 그래서 오늘은 그 양압기만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양압기 제가 이거 하도 갖고 오니까 이제 제발 요거 좀 이제 그만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요 안에 숨은 그림 찾기 제가 있습니다. 여기 네, 계세요? 저 두 번째. 네, 두 번째. 이게 한 15년 전 같아요. 난 처음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때 맞습니다. 그 무렵에 그래서 이제 그만 좀 하다 질린다고 그만 좀 갖고 오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거를 마스크 네. 그리고 이 기계에서 그 양압을 만들죠. 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코로 해서 상기도를 전달하는 그런 이제 어떤 양압 수면 무호흡, 폐쇄 수면 무호흡 치료하는 기구인데 네. 이렇게 좁아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좁아진 거 이 양압기 공기 힘으로 이렇게 강제로 밀어서 넓혀버리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게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늘어지려고 하는 거, 좁아지려고 하는 거를 그 공기의 힘을 통해서 늘어지지 않게 하는 그 어떤 그 에어 스탠트 있잖아요. 이 심장. 네네, 알고 있습니다. 관상동의 스탠트, 그러니까 어떤 에어 스탠트, 에어 스프린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통로를 강제로 이제 뚫어오는 거죠. 예, 네. 공기 힘으로. 공기로. 예. 뭐 이게 이제 양압 기술인데 종류가 한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종류 여러 가지인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예, 뭐냐면 이건 말대로 지속 양압기인데 단일 압력 지속 양압기. 이제 우리가 이제 압력의 단위가 센티미터 H2O를 쓰는데 네. 9라고 하는 압력이 정해졌으면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거나 하나의 압력, 9라는 압력으로 쭉 가는. 그러니까 단일 하나의 압력으로 지속해서 간다 해서 이렇게 단일 압력 지속 양압기, 뭐 영어로 이제 CPAP 이렇게 네. 이제 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중 압력 양압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 네. 들이마시는데 또 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높은 압력이 계속 공기 압력이 들어오면 사람 내쉴 때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들어 마실 때하고 내쉴 때 들숨과 날숨에서 압력 차이를 두 개로 주는 거죠. 구분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두 개 압력. 그래서 이중 압력, 양압기 이렇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들어갈 때는 좀 큰 압력이 들어와도 우리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버틸 수 있는데 내쉴 때 갑자기 계속 밀고 들어오면은 예. 그러니까 들어올 때 압력은 예를 들어서 9로 정하고 내쉴 때 압력은 5로 정해서 내쉴 때 편안하게 네. 뭐 이렇게 하는 압력 양압기가 있어요. 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흡기와 호기를 할 때 자동으로 센서가 인식을 하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압력을 이제 두 개로 그 순간 압력 센서 저 기계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일 그 압력 아까 CPAP보다는 이중 압력 양압기가 사실 가격이 고가예요. 그래서 저 이중 압력 양압기는 그 단일 아까 지속 양압기 그거보다 높은 압력이 요해서 네. 내쉴 때 견디지 못하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저 이중 압력 양압기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저것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죠. 네. 그러니까 단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높은 압력 15cm H2O 이상에도 견디지 못하고 수면 무호흡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네. 분들한테는 이제 보험 적용이 됩니다. 단일 압력 양압기가 좀 사용이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신 예, 분들한테 예. 이게 보험이 적용이 된다. 네, 또 알겠습니다. 가격이 좀 고가에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리고 아까 세 가지라고 하셨죠? 그다음 또 하나는 자동 양압기인데 네. 근데 이 두 개 양압기는 뭐냐면 그 압력을 적정한 압력을 정하기 위해서 검사실에 나와서 그 압력 재는 검사를 수면 다운 검사를 하면서 해서 직접 압력을 정해줘야 돼요. 본인한테 맞는 압력을. 네. 들이마실 때 내마실 때 흡기 호기 때 적정 수면 무호흡 다 해결이 되는구나. 네. 근데 산소 포화도도 90% 이상을 잘 유지가 되는 그 적정 압력을 검사를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해서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검사를 한 번 더 와서 비용적인 측면 또 시간을 소모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이제 있어요. 네. 근데 이 자동 양압기 지금 말씀하려고 이거는 말 그대로 기계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센서 알고리즘이 있어서 무호흡이 생기면은 압력이 조금씩 그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다가 또 생기면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양압기예요. 그럼 자면서도 내 압력을 계속 조정해주면서 그 기계가 네.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압력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후 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선제적으로 압력을 정해서 무호흡을 발생시킨 게 아니라 생기면 좀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서 쭉 가다가 그럼 다시 압력이 내려가요. 이 네. 무호흡이 안 생기면 그럼 생기면 다시 올라가요. 이러면서 이제 적절하게 유지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무호흡이 좀 다를 수가 있을 테니까 심한 날 덜한 날 거기에 네. 맞춰서 조절할 그런 어떤 그 이상적인 장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동시간에 싱크로니제이션이 돼서 되지 않고 또 양압기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또 새어나오면 압력이 빠져나가면 또
저 자동 양압기는 압력을 또 보상하기 위해서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어떤 적정 압력을 이렇게 설정을 해요. 예를 들어 4에서 13을 정하면 아무리 높아도 13 이상까지 올라가지 않고 아무리 낮아도 뭐 4 밑으로 뭐 4 밑에 압력은 없어요. 네. 뭐 7하고 14압력으로 정해놨다 그러면 아무리 낮아도 6, 5, 4까지 떨어지지 않게 7하고 14. 그 사이에끔 이렇게 적절하게 그 압력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압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수면 무호흡이 생기면 산소 포화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하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수면 무호흡이나 이거는 그 횟수는 정상화 할 수는 있어도 산소 포화도가 정상 수치로 회복이 됐는지는 사실은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안 네. 되니까요. 그러니까 또 수면 무호흡의 횟수가 정상 범위. 우리가 한 시간에 5번 미만이면 정상 범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뭐 그런 범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서 뭐 정상 범위니까 산소 포화도도 정상이려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지만 또 의사는 또 이렇게 옵세시브한 선생들은 아이 그래도 산소 포화도가 정말 그 유지된지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뭐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저 자동 양압기는 그렇지만은 뭐 수면 검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은 이제 있다. 그럼 저게 좀 가장 비싸고 좀 기능이 많은 건가요? 그것도 약간 뭐 제가 뭐 가격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저 자동 양압기가 있는 그 양압기가 그냥 CPAP 있는 것보다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대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 편의에서 이제 자동 약기 먼저 처방을 해서 환자가 괜찮고 아침에도 피곤한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양압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그 칩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수면무호흡이 얼마큼 하고. 그게 적정한 범위고 환자 증상도 괜찮고 잘 양압에 적응하고 그런다면 쭉 유지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CPAP으로 압력 재는 검사를 해서 한번 적정 압력을 한번 찾아볼 수도 이제 있죠. 그리고 또 CPAP이 또 오히려 또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계속 하나 압력만 계속 들어가고 날숨 들숨에서 한 압력이 계속 들어오니까 날숨에서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또 자동 양압기를 바꿔주면 또 그게 더 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먼저 뭐를 썼을 때 그걸로 처음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적 관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 자동 양압기에서 뭐 고정압으로 바꿀 수 있고 고정압에서 좀 뭐 불편하다고 하면 자동 양압기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양압기는 다 보험 급여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양압기다. 그럼 결국 뭐 세 개의 종류를 본인한테 맞는 기계를 그렇죠. 찾아서 본인한테 맞는 압력을 또 설정해 나가면 네네네. 되는 것 같습니다. 종류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런 양압기 종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인 주제죠. 네. 알코올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과연 이 술과 수면 장애와 수면 무호흡 관계 좀 어떨까요? 제 상상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연하게 이제 사실은 뭐 술이 건강에 좋지는 않을 테니까. 뭐 어디 기분 예. 말고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또 그림과 네. 또 글을 또 좀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정상 수면 구조죠. W 각성, 웨이크 깨어 있는 상태. 네. 이때 요 시간만큼은. 근데 여기가 N1이라고 하는 건 1단계 수면. 네.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여기 밑에 2단계 수면 N2. 네. 그다음에 요 N3가 3단계 수면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 검은색으로 있는 거 여기 R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REM 수면. 렘 수면. 꿈 수면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사이클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1, 2, N1, N2는 좀 낮은 잠. N1이 제일 낮은 잠이고, 그리고 N3가 제일 깊은 잠이죠. 네. 그리고 꿈잠인데, 우리가 이제 수면당 검사를 할 때 불 끄고 주무세요 하고 이제 검사하다가 처음 잠이 딱 든 요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수면 잠복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 자야지 하고 침대 딱 들어가고 눈 감고 자고 요거 딱 누웠다 고 나서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네.
그게 이제 수면 잠복기인데 이거는 이제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아, 네. 술 많이 마시는 분들.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 과음을 하는 날, 뭐 중독이는 아니지만 아주 과음을 하고 이제 주무시는 날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잠이 금방 들어요. 수면 잠복기가 네. 감소. 금방 잠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수면 잠복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술 먹으면 잠이 잘 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나 1시간 걸리는데 술 마시니까 나 10분 금방 잠들어요. 잠들었다. 네. 술. 잠복기 감소하죠. 효과 좋네.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수면 중에 각성. 이 깨 있는 거죠. 요거 네. 이런 거. 중간에 깨지죠.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막 증가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꿈 수면도 감소하고 뭐 후반부에 약간 회복은 한다고는 돼 있지만 네. 그리고 수면 초기에는 이런 서파 수면 델타파는 좀 증가를 해요. 이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이게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저 서파 수면이 그 3단계 수면, 깊은 수면에서 많이 나오는. 네. 그래서 좋은 거지만 약간 초기에는 증가를 하지만은 결국은 알파 파워가 증가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알파파라는 것이 우리의 각성 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럼 초기에는 깊은 잠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각성 상태가 더 늘어난다는 의미겠네요. 그리고 잠도 금방 들고. 네. 네.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잘 들지만 전체적인 수면의 질은 안 좋아진다. 네. 술을 좀 과음하게 과음 되면. 중에 네.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잘 때. 네. 그러다가 이제 금단 이제 깰 때 완전 술이 이제 중독인 거죠. 빠져나가 이제 네. 뭐 중독인 사람들 금단 상태. 또 술을 이제 많이 드시고 음주를 좀 자주 하는 분들은 이제 술 마신 그 다음 날 이제 술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기기에 보면은 잠복기는 다 증가를 한다. 1단계 수면 낮은 잠이 또 증가를 하고 네. 또 여기서는 이제 술 마신 그 다음에는 이제 서파도 델타 파워 이런 깊은 수면도 감소하고 네. 꿈 수면은 증가하는. 렘 수면만 완전 안 증가하는. 좋죠. 그러네. 근데 결국 이러면 악영향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 네. 되는. 왜 술을 먹었더니 잠이 잘 들었는데 또 네. 술을 안 먹을 때 금단 증상일 땐 보니까 잠이 또 잘 안 드니까 네. 미치겠다 잠이 안 든다 술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악순환의 좀 네. 골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그 이제 술 중독 되시면 근데 술이 또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미치겠어. 막. 이제 집착하고 이제 갈망 단계에서는 갈망까지. 네. 예, 갈망 단계에서는 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 각성이 이런 것도 회복이 되고 또 하지만은 약간의 이런 서파 수면 델타 파워가 저는 이제 감소하고 약간 회복이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래도 계속 감소가 되고 수면 잠복기도 증가가 되고 뭐 그렇게 이런 중독 술 자주 드시는 분 뭐 중독이라고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저렇게 결국 이게 만성적으로 좀 수면의 질이 안 좋아져 버리는 네. 건가요? 그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수면 잠복기도 증가하면 또 안 좋은 거고 각성 상태도 유지되고 서파 수면 델타 파워 이게 예. 깊은 잠일 때 발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다 안 좋은 영향이 생겨버리네요. 예. 그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전 술 자주 안 먹습니다. 그래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습니다. 괜찮네요. 그럼. 한두 번 먹을 때 많이 드시지 않고요. 많이 먹습니다. 네. 그 얘기도 좀 이따.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또 그런 주의거든요. 그 부분 있잖아요. 예. 나 자주 안 먹으니까 한 번 먹을 때 시원하게 많이 먹자. 예.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네. 또 안 좋겠지만 네. 뒤에 나오나요? 네, 그 내용에 뭐 논문 하나 있는데 네,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술, 음주, 알코올이 폐수면부의 위험 인자인지 뭐 한번 이렇게 역학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오늘 저기 아일랜드에서 나온 연구였는데요. 793명, 폐쇄 수면 무호흡이 108명. 뭐냐, 한 시간에 수면 무호흡이 5번 이상 나오면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고 진단 내리거든요. 아까 5번 이하는 미만은 그 정상군이라고 이제 하는 것처럼. 그래서 108명, 688명 한 비교를 해봤고 이거는 이제 30일 이내 적어도 와인 한 잔 이상을 마신 분이에요. 네. 좀 거의 안 먹은 거죠? 네. 그렇지만 30일 그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 어쨌든 30일 이내 이제 술을 적어도 와인 한 잔 이상 마신 분들이 네. 수면 무호흡이 음주군이 2.3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뭐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한 번이니까 뭐
한 달에 뭐 2번, 3번, 10번, 뭐 30회 다 포함되는 거죠. 뭐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한 번 이상. 근데 그것이 이제 한 번도 안 마신 사람들은 그렇다. 아, 네. 근데 이분은 또 술을 아예 안 마신 사람들에 비해서 말하는 그렇죠.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 술을 마시는데 내가 30일 이내는 안 마시고 뭐 31일 전, 뭐 2달 전 이렇게 마시고 이게 좀 마시는 분이죠. 네.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마시는 분들은 음주군은 한 1.96배. 아예 안 드시는 분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한 달 안에 지금 마시는 분은 2.2배 높다. 뭐 그런 얘기. 그냥 무조건 술을 뭐 예전에 먹었던 최근에 먹었던 술을 예.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은 아예 안 드신 분보다는 훨씬 더 위험도가 높은 거네요. 그래 이제 연관성이 이제 있더라 이 얘기죠. 아, 알겠습니다. 스물몇하고 청소년. 청소년들도 술을 마시. 저 진짜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청소년 때. 저도 뭐 교수님 그런데요. 드셨나 본데요? 저는 네. 예, 하여튼간에 저는 그 당시 술을 했는데 그 나중에 네네네. 그 개인적인 이야기였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홍콩 청소년들 33,600명 이게 슬림 에디션이라고 하는 이제 논문에 이제 퍼블리시를 한 건데요. 홍콩 청소년. 77% 비음주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애는 14%, 1회 미만이 한 13%. 근데 주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이 14.1%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네. 그게 조금 신기하네요. 네, 여튼. 11살에서 18살. 아마 18살이 다 모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불면이 아닌 술을 안 마시는 이런 비음주자보다 1.5배 정도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어떤 회귀 분석,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여기 보면 성별, 나이, 그다음에 어떤 그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 수준, 그다음에 체중, 그다음에 흡연,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그다음에 얼만큼 액티브하게 활동하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어떤 보정을 했을 때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네. 수면 중 호흡곤란. 뭐 제가 영어로 어거지로 difficulty 뭐 breathing during sleep인데, 그러니까 잘 때 좀 숨쉬기가 좀 불편하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더 낫겠어요. 호흡곤란. 뭐 이렇게 호흡기 내거 환자처럼 뭐 이런 환자가 그냥 한번 콕 막히는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거. 네. 예, 뭔가 불편한 게 한 1.5배, 코골이가 한 1.8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 좀 전반적인 수면 안 좋은 증상들은 다 높게 만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네요. 이분은. 그 우리나라 청소년인데 네. 제가 이제 2011년에 우리나라 청소년 수면 건강 실태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그래가지고 그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그 삼성의료연신연구의 홍승봉 교수님하고 네. 지금 서울이대병원의 그 신경과 김지영 교수님하고 같이 김정 교수님이 자주 나오셨던 그 예, 교수님 맞으시죠? 네. 하고 같이 이제 한번 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에서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논문화하려고 지금 이제 논문 작성에 지금 서브미션 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지금 미리 예. 가져오신 거예요? 어떻게?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네. 발췌를 이 음주하고 관련된 부분만 좀 뽑아갖고 오늘 비욘디 여기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선 공개. 네. 그래서 그 고등학생만 한번 8,500명, 15세 17세잖아요. 네. 우리 학생 비음주가 91%. 아까보단 낫네요. 네. 근데 주 1에서 5회 음주하는 학생이 8%. 고등학생 중에. 예. 네. 그리고 매일 음주하는 학생이 37명. 어디서 또 저렇게 잘 구해가지고 술을. 네. 예. 그래서 이제 여튼. 8,565명의 그렇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셀프 레포티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거기 보면 이 술을 이렇게 어쨌든 요 합쳐 보면 한 7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네, 음주를 맞습니다. 한다고 주 한 번이라도 네. 안 하는 애들 비교해 봤을 때는 코골이가 1.66배, 수면 무호흡이 한 1.73배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이 코골이 수면 무호흡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다른 거를 이런 것들 다 보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네. 저렇게 높더라 이런 겁니다. 다른 요인들을 보정하더라도 이렇게 술을 먹는 사람들이 예. 술을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같은 좀 수면 예. 장애들이 생긴다. 네. 더 잘 생긴다는 걸 통계를 통해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거 오늘 할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네. 이거는 사실은 이 논문은 이제 그걸 하려고 쓰는 건 아닌데 여기
사실 여기 또 하나 뭐 표시를 하나 딱 한 게 하나 있죠. 여기. 아침형 저녁형 지수. 예. 네. 그러니까 이 아침형 저녁형 지수가 이게 숫자가 낮아질수록 저녁형 올빼미형이에요. 아, 늦게 자고 거죠. 늦게 일어나는.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애들이 오히려 이런 저녁형에 통계적 의미 있게 아. 올빼미형 청소년들이 이런 술, 음주와 연관성이 높게. 뭐 당연히 뭐 술 먹으려고 늦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뭐 그와 별개로 예. 별개로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조금 네. 수면 무호흡이 좀 많이 생긴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오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어떤 일주기 리듬 네. 뭐 요즘에 거기에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아까 말한 김지현 교수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 사실 그거와 연관성을 좀 보려고 하다가 이제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 곁다리로 의미 있게 이제 나와서 오늘 한번 이제 여기 비욘디 구독자님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술이 이렇게 수면 건강에 좀 안 좋다는 거를 네. 좀 여러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인 이제 청소년 네. 성인도 아까 뭐 어디예요? 그 아일랜드 거기지만은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그 2019년 21년에 한국 건강 영향 조사 데이터를 네. 갖고 한 11,000명의 성인들의 그 고위험 폐쇄 수면 무호흡 있잖아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스텝뱅 그 설문조사로 그 네. 3점 이상인 사람을 고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로 두었을 때 네. 음주 빈도와 이거와 이제 무호 관계를 이제 한번 조사 연구를 이제 했죠. 네. 네, 여기 논문에 퍼블리시를 이제 우리 KJ 이 선생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네. 거기를 보면은 이 빈도가 일주일에 4일 안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세 번, 네 번 마실수록 점점 수면 무호흡의 비율이 3, 4비로 이렇게 빈도가. 네. 또 아까 음주량이 있잖아요. 네. 빈도는 아닌데 한 번 마실 때 얼마 드세요? 저는 한 4-5시간 먹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몇 잔으로. 네다섯 시간 있어도 한 잔 마시면은 뭐. 한 소주 기준 한 하루 먹으면 3병 마시는 것 같은데 2병 반. 그러면 10잔 정도 10잔 이상 나오는데 네. 10잔. 예? 2잔 미만. 네. 그래서 한 번 마실 때 10잔 이상 마시면은 이거는 음주 양이 아유. 따라서 또 이렇게 많이 마실수록 이렇게 네. 수면 무호흡의 발생 비율하고 연관성이 있게 높게 나오고 반성하게 되네요. 네. 또 과음 만취할 정도 많이 빈지 드링킹 네. 예? 에브리데이 엄청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 매일 과음 엄청 안 좋나 보네요. 이렇게 예. 매일 취할 정도로 마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네. 뭐 이렇게 어쨌든 과음의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교수님은 음주와- 어디에 속하시나요? 저는 네. 수면 무호흡도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자주 많이. 또 그것도 제가 또 네. 환자분들 치료하는 입장에서 네. 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뭐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저거는 어떤 역학 조사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한번 술을 마시고 수면당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요? 예, 술을 마시고. 저거는 역학 연구고 정말 그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수면 무호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을 해본 거죠. 네. 여기서 내가 오늘 요거 재밌는 거, 이거 저도 오늘 요거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소주 한 병. 뭐 이렇게 생긴 소주 오늘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는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고. 뭔지 무슨 술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네. 그렇지만은 모릅니다. 네, 네. 그게 한 360ml에 46g. 그리고 막걸리도 이거 몇 ml 그것도 안 찾아봤네요. 네. 한 병에 36, 생맥주 3000cc 96. 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10g, 알코올 10g이 맥주 330ml. 조그만 거 한 잔. 네. 네, 소주 한 60ml 요거 한 잔이 10g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한 잔 기준 다 비슷한 거네요. 예. 네. 근데 이 실험은 한 7명을 해서 킬로그램당 1g. 그러니까 70kg면은 막걸리 2병 정도? 그렇죠. 그 소주는 한 병 반을 마시고 수면당 검사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안 마실 때하고 그날 마시면서 수면 검사한 거를 이제 컨트롤하고 테스트 하면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한 건 아니니까 항상 그 연구하신 분들은 항상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죠. 여기 보면 여기 콜린 설리반, 닥터 설리반. 네. 이분이 이제 시드니에 있는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1980년대 저분이 양압기 개발자예요. 아, 정말요? 인벤터. 오. 1980년에 오. 양압기. 네. 예. 이걸 만드신 분이죠. 네, 네. 예, 이분이 이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직접 이렇게 술을 딱 먹이고 예. 해본 거죠. 네, 해봤어요. 했는데 이제 여기 좀 있어서 제가 요 KF라고 하는 분 7명인데 그분만 여기 보면 여기 써져 있어서 제가 요거만 따로 했더니 그 수면 장애 검사 할 때 그 처음 수면 1시간 데이터만 한번 뽑아가지고 카운팅을 해가지고 평균값을 구한 건데 네. 무호흡 평균 길이가 안 마실 때는 28초였는데 마시고 주무신 때 했더니 46초로 무호흡 길이가 길어진 거고요. 숨이 막혀서 이렇게 숨 못 쉬는 상태가 46초나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도 수면 무호흡 환자이긴 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술을 마셨어요. 수면 무호흡 환자분이. 그런데 무호흡도 횟수도 시간당 32회가 47회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수면 무호흡 환자예요. 1시간에 수면 무호흡이 32분이.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 환자분이 술을 저렇게 드시고 주무시니까 횟수도 47회로 시간당 네. 무호흡 횟수도 늘어나고 수면 무호흡의 길이도 길어진 거죠. 1.5배에서 2배 가까이까지 그렇죠. 이렇게 안 좋아진 거네요. 네. 그리고 산소 포화도도 뚝 떨어졌네요. 88%로 수면 근데 54%. 저거는 저 중환자실이나 병원에 입원해서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면 알람이 막 울리는. 위험하다고. 네, 이 사람. 네, 네. 아, 나머지 그 7명 네. 여성분들도 보면 이제 보세요. 여기 맨 마지막 WB 이분도 28초에서 36초로 늘어났고 횟수도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70에서 59로 여기 횟수예요. 횟수가 있나요? 요거는 좀 줄어들었네. 예. 15에서 예. 9고 7에서 5입니다. 예, 59%로 산소포화도 감소. 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있네요. 예, 정말. 예. 근데 이렇게 술을 마셔서 그냥 수면 무호흡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치면 술은 더 네. 크리티컬하겠네요. 더 안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결론이 좀 약간 양압기를 써도 되냐 안 되냐잖아요. 네. 그럼 결론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압기를 반드시 써야죠. 아, 써야 된다고요. 예. 네. 써야 됩니다. 네. 살기 위해서는 술 마시고.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숨을 못 쉬는 시간이 훨씬 네.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훨씬 더 건강도 안 좋아지고 수면 질도 술을 먹었다면 더 안 좋아져 버리니까 꼭 술을 먹었을수록 양압기를 쓰라는 오늘 주제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양압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술을 드시면 이 양압기 수농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아, 저 취하셨으니까 제대로 안 착용하시는 답답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또 이 코 점막에 알코올에서 이렇게 맞아요. 붓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코 점막이 붓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바람이 도는 이 비강에 좁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분이 네. 양압기를 쓰는 데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 수능도가 떨어지게 돼 더 답답함을 느껴요. 사실은 그래서 술을 마시지 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에듀케이션 교육해서 수면 무호흡이 있고 양압기 있는 분들은 그 과음을 사실은 하면은 안 되죠. 사실 수면 무호흡이 있다면 예. 술을 안 마시는 게 최선이라는 최선이고 말씀이신 거죠. 네. 양압기를 근데 이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필름이 끊겨도 아침에 일어나면 양압기를 써 있는 상태에서인지. 본인 그 스스로가 이제 습관적으로 쓰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 환자가 양압기가 그렇게 그 정도로 네. 정말 제가 그 장담하는데 제가 양압기 15년 16년째 쓰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양압기를 저보다 더 잘 쓰는 사람 오랫동안 수능도가 높으신 분들은 없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정도 이제 양압기를 의존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데 항상 술이 만취가 되고 필름이 끊겼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써져 있는 상태예요. 술을 안 드시는 게 최선이지만 술을 안 드실 수가 없다면 이렇게 정말 양압기에 그러니까 필름 끊겨도 써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규칙적으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무호흡을 막아주니까요. 네. 아까 술 드시지 말라 그러셨는데 술 필름이 끊겨도 양압기가 잘 착용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성을 잘 교수님도 느끼고 계시니까 양압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술을 드셨다면 더 중요하게 양압기를 생각하셔서 잘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큐리아님 질문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에는 문제가 없이 코만 막혀도 코골이가 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좁아져 있고 아무래도 그 코골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상기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 코 여기서 또 우리 이 아까 말했죠 비인두 그다음에 구인두 혀 뒤쪽 그다음 기도 이어지기 전까지 이어지는 그 구조물이 좁아지면 그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그 상기도 구조물의 어떤 그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길에도 좁아져 있으면은 그 코골이 그러니까 거친 호흡 소리가 날 수가 이제 있죠. 꼭 여기 문제가 아니고 여기 코만 문제가 있어도 코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와 함께 질문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양압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또 양압기를 사용하시는 양광익 교수님이다 보니까 더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 통계를 통해서 이 술이 얼마나 수면 이런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 무호흡에 안 좋은지도 한번 자세히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면 무호흡이 의심이 되고 또 그런다고 하면 반드시 또 수면 다운 검사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면 다운 검사는 수면 무호흡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낮 생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심내 혈관 질환의 그 어떤 그런 거 동반 위험성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 저하에 이제 어떤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양압기고 양압기 치료는 3개 유형이 있는데 그거는 적절한 선택에 환자 자신에 맞는 양압기 선택에 맞춰서 수능도를 높여서 잘 활용할 수가 있고 음주는 수면 무호흡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날은 반드시 써야 되지만 지나친 과음은 또 양압기 사용에 수능도를 또 떨겨뜨리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약만 믿지 마시고 그 사전에 또 적절한 절주도 수면 무호흡 환자들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돼야 할 건 절주고 금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해 주신 양광익 교수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9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